안녕하십니까. 제과 반죽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CS 능력 단위 중 과자류 제품의 재료 혼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죽형 케이크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1단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일시에 믹싱하는 방법으로 노력과 시간, 전략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비터 또는 거품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크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에 설탕을 넣고 믹싱하면서 달걀을 조금씩 넣어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최종 단계에서 밀가루와 물을 액체 재료를 첨가하여 반죽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브랜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가루와 유지를 믹서볼에 넣고 저속으로 믹싱하여 유지가 밀가루 입자를 피복하도록 하여 나머지 건조 재료와 일부 액체 재료를 투입하여 혼합하고 최종 단계에 나머지 액체 재료 넣어 믹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복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를 가벼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밀가루를 두 번에 나누어 넣고 골고루 혼합을 합니다. 다른 믹서볼에 달걀과 설탕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만들 때처럼 기포한 후 크림 상태를 유지에 섞어 골고루 혼합하는 방법과 유지, 설탕, 달걀 노른자를 믹싱하여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달걀 흰자와 일부 설탕으로 모랭을 제조하여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조상으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에 설탕을 첨가할 때에는 유지를 충분히 믹싱하여 유연하게 만든 후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할 때는 두 번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설탕도 밀가루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를 쳐서 큰 덩어리가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양의 달걀을 일시에 넣으면 달걀에 함유된 다량의 액체 때문에 크림이 분리되기 쉬우므로 조금씩 나누어서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달걀 온도가 너무 낮으면 크림상의 유지가 굳어져 분리되기 쉬우므로 이럴 때는 계란의 온도를 잘 맞추어서 크림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많은 양의 달걀을 첨가할 때는 크림이 분리될 염려가 있으므로 소량의 밀가루를 크림에 첨가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분리를 막아줍니다. 일곱 번째로 크림에 다량의 우유 또는 물을 첨가할 때는 밀가루와 동시에 투입하거나 교대로 조금씩 투입합니다. 여덟 번째로 반죽을 하는 동안 볼 측면에 밑바닥을 수시로 긁어 주어 균일한 반죽을 제조합니다. 다음은 거품형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리법과 변리법이 있는데요. 먼저 공리법의 도움 믹싱 방법과 찬 믹싱 방법 중 도움 믹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믹서볼에 전란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가볍게 풀어준 후 설탕을 넣고 중탕하여 37에서 43도까지 중탕 덮인 후 믹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믹싱된 반죽을 찍어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뚝뚝 흘러 떨어질 정도, 또는 거품기로 반죽을 찍어 떨어뜨렸을 때 반죽 위에 떨어진 반죽의 무늬 형태가 잠시 유지되는 정도로 믹싱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밀가루를 채로 쳐서 넣고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혼합합니다. 네 번째는 유지를 첨가할 경우 유지 미중탕으로 용해시킨 후 투입하고 골고루 혼합하여 반죽 제조를 마칩니다. 이 방법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포성이 양호하지만 달걀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주로 고율 배합에 사용되므로 설탕의 용해도를 높이고 껍질색을 균일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찬 믹싱 방법인데요. 찬 방법으로는, 이 방법은 달걀과 설탕을 중탕하지 않고 믹싱하는 방법으로 저율 배합이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배합 또는 믹서 성능이 좋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른자에 3분의 1 또는 2분의 1 가량의 설탕을 넣고 반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거품기를 사용하여 믹싱합니다. 세 번째, 별도의 믹서볼에 흰자를 넣어 60에서 70% 정도 믹싱한 후 기포한 후 나머지 설탕을 2에서 3회 나누어 넣으면서 머랭을 제조합니다. 네 번째로 전체 머랭 중 3분의 1 가량을 두 번째 노른자 설탕에 믹싱한 데 넣고 가볍게 혼합한 후 밀가루를 채를 쳐서 넣고 다시 혼합합니다. 다섯 번째로 용해 유지나 우유를 넣고 골고루 혼합합니다. 이때 유지를 혼합하거나 우유를 혼합할 때 비중에 영향을 주므로 골고루 잘 섞어서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머지 3분의 2 머랭을 가볍게 혼합합니다. 다음은 단단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법은 전 재료를 동시에 넣고 믹싱하여 반죽을 만드는 방법으로 믹서를 사용하며 다량의 유화제 또는 기포제를 첨가하여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변리법과는 달리 제조하며 노른자 반죽에 흰자를 제외한 재료를 넣고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조상 유의점으로는 첫 번째, 사용하는 믹서볼 또는 거품기는 깨끗이 씻어 기름기가 없도록 한다. 특히 흰자의 기포가 나빠지므로 기름기를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걀과 설탕의 혼합액이 가하는 열이 45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탕 과정에서 달걀이 익게 되면 속결이 좋지 않는 제품이 되며 구웠을 때 찌그러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달걀은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래된 달걀은 믹싱하는 동안 공기포집을 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약해지고 부피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로 달걀은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래된 달걀은 믹싱하는 동안 공기포집을 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약해지고 부피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믹싱 진행 정도는 기포의 상태, 반죽의 색, 반죽의 공기 포집 후 부피 등으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밀가루를 넣고 혼합할 때에는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혼합이 지나치면 글루텐의 발달이 많아져서 단단하고 질긴 스펀지 케이크가 됩니다. 밀가루는 반드시 체질을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용해 버터나 식용유를 투입할 때는 한쪽에만 붓지 말고 윗면에 골고루 뿌려 부은 후 윗부분을 먼저 섞은 후 전체를 섞는 방법이고, 한쪽에만 부었을 경우 용해 버터나 식용유는 반죽보다 비중이 높아 아래쪽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골고루 섞기가 힘듭니다. 일곱 번째로, 스펀지 케이크는 달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분 증발에 따른 수축이 심하므로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즉시 약간의 충격을 가한 후 뒤집어 빼내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슈를 제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슈를 제조하기 앞서서 재료를 보시면 물이 250g, 버터가 200g, 소금이 2g, 중력분이 200g, 계란은 400g인데요. 계란은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대로 개수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보통 50g 평균 잡아서 400g에서 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슈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슈를 호화를 덜 시킨 사람들은 슈가 질기 때문에 계란이 덜 들어갈 거고요. 또 힘이 좋고 또 호화를 잘 시킨 사람들은 계란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르거나 계란이 남았을 때는 감독위원한테 반납을 하셔도 되고요. 가서 하나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를 하는데 슈는 수 작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믹싱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슈는 프랑스 말로 양배추를 뜻합니다. 울퉁불퉁하게 생겼다고 해서 양배추를 뜻하는데요. 슈는 상당히 버라이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슈, 그러니까 슈크림을 넣는 슈, 이런 거는 우리가 슈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스웨덴 슈서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작은 슈서부터 시작해서 에클레이도 전부 다 슈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스킷을 올리는 슈도 있고 코팅하는 슈도 있고 또 이렇게 안에다 충전물을 넣어갖고 먹는 슈도 있고 또 장식을 하는 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는 슈는 기능사 시험에 있는 요 슈를, 작은 슈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호화를 잘 시켜서 계란을 섞어서 반죽이 완성되면은 지름이 약 3cm 정도의 원형 깍지로 짜서 슈를 굽는데요. 지금부터 요 슈를 제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슈를 제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물, 그 다음에 버터, 그 다음에 소금을 끓여서 밀가루와 같이 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물과 버터와 소금을 넣어서 미리 온도를 올려서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자, 이걸 먼저 끓이겠습니다. 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밀가루의 호화입니다. 밀가루의 호화를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슈 안쪽에 거미줄처럼 남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느냐는 슈의 호화 정도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높은 온도에서 호화를 잘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을 사용해서 충분히 젖을 수 있게끔 호화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채질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밀가루는 처음서부터 들어가서 밀가루를 호화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버터와 소금과 물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넣고 빠른 시간 내에 호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슈의 안쪽에 붙어 있는 밀가루가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게 빈 공간이 생겨서 나옵니다. 자, 슈는 또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미리 오븐을 예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물과 버터와 소금이 지금 거의 버터가 녹았고 끓을 정도가 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을 때의 온도, 쉽게 바글바글 끓을 정도가 되면 최대한 온도를 많이 올려서 호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슈를 밀가루를 넣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채질을 해서 재료를 공기를 많이 불어 넣어서 분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거의 밀가루가 들어갈 시기가 됐는데요. 지금 조금만 온도가 더 올라오면 밀가루를 호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암모니아도 넣고 그리고 뭐 베이킹 파우더도 넣고 이랬는데 결론은 밀가루를 어떻게 호화시키냐에 따라서 슈의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긴 정도가 틀려집니다. 자, 지금 아주 버터와 물과 소금 들어가는 이 슈가 상당히 많이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고 젓겠습니다. 밀가루 넣을 때는 한 번에 넣고 빨리 젓어야 됩니다. 자, 밀가루를 넣고요. 자, 지금 젓기를 합니다. 뭐 나무 주걱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거품기를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자, 밑에가 누룽지가 생길 정도로 호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을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호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호화가 잘 될수록 슈의 빈 공간이 커지니까 될 수 있으면 호화를 많이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밀가루가 상당히 호화돼서 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태가 밑에 이렇게 한 겹에 누룽지가 누를 정도로 이렇게 호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계란을 넣게 되면 계란이 익어요. 그래서 요 온도가 한 60도 정도 내려간 다음에 계란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계란을 넣을 때는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계란을 한두 개씩 분산해서 넣고 젖어주고 또 밀가루 호화된 게 합쳐지면 또 계란을 넣고 젖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계란을 넣고 호화를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계란은 한 번에 다 깨놓고 두 개씩 넣는 것보다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깨서 그릇에 담고 껍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넣고 그다음에 빠르게 젖어서 지금 슈 반죽이 60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젖어서 계란과 밀가루를 호화된 반죽을 갖다가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계란이 다 스며들고 섞어지면 다시 계란을 두 개를 또 넣고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두 개씩 넣어도 되는데 세 개 이상 넣게 되면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한두 개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젖어서 또 계란이 다 스며들어 가면 지금 다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합쳐졌을 때 또 계란을 두 개 정도를 넣고 젖어주겠습니다. 자, 계란을 넣고요. 자, 지금은 이제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계란이 익지 않는 거니까 이럴 때는 조금 힘들면 팔도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슈의 반죽 대기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호화를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계란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이 3분의 2 정도 넣었을 때 한번 반죽을 들어보시면 반죽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 반죽이 됩니다. 이럴 때는 계란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란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를 넣고 대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또 젖어서 유화를 시켜주고요.
자, 이 이화된 반죽이 제가 들었을 때 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떨어지면 반죽이 된 반죽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놓고 자, 계란을 지금 감독위원이 얘기한 8개를 다 넣었습니다. 이럴 때 슈를 너무 많이 져서 주면 슈가 오븐에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호화된 밀가루를 살려주는 호화된 밀가루를 그대로 놔두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반죽을 들었을 때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지금 이 반죽이 정상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화는 정상대로 잘 시켰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툭툭툭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 반죽을 이제 팬에다가 팬닝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슈 반죽이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성형을 할 텐데요. 짤주머니에 넣고 짜깁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짜다 보면 그릇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커를 이용해서 비커 안에다가 짤주머니를 넣고, 혼자서 할 때는 이렇게 비커 안에서 짤주머니 넣고 얘를 덜어서 한 번에 다 넣으면 짤 때 불편하니까 반만 넣는데, 요 슈 반죽을 넣을 때 전체 다 섞지 마시고 한쪽씩 이렇게 걷어서, 한쪽은 건들지 마시고 한쪽만 이렇게 걷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이렇게 비커를 이용하면 반죽을 잘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슈 반죽을 짤 때는 여러분들이 짤 때 자세가 45도 내지 15도로 기울여서 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원형 깍지가 위에서 내려오는 반죽이 직각으로 짜줘야 됩니다. 90도가 되게. 그래서 꼭지점이 위로 올라오게, 윗면으로 올라오게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름은 지금 3cm로 짜달라고 그랬는데요. 요구가 사항이. 그래서 지금 3cm로 짜는데, 슈는 2배로 부풀어요. 2배로 부푸니까 슈를 짤 때 하나가 3cm면 한 3cm 공간을 띄우고 또 하나를 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열을 잘 받아서 슈가 잘 부풀어 오릅니다. 붙여서 짜시면 슈가 2배로 부풀기 때문에 다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3cm로 짤 때 3cm를 짰으면 3cm 정도 띄워주고, 만약에 5cm를 짜면 5cm 정도 띄워주고 이렇게 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슈를 짜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지름이 3cm 정도 되게 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펜에다가 제가 짜고 있는데요. 보통 한 6개 정도 짜니까 딱 좋습니다. 자, 6개 짜고, 그 다음에 짤 때 줄로 짜는데, 줄로 짜는 것보다 가운데다가 하나씩 사이에다 짜는 거죠. 슈와 슈 사이에다가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하고 똑같이 슈를 짜주십니다. 이렇게 슈를 짜다가 작게 짰어요, 내가. 그래서 너무 작게 짜가지고 더 짜려고 그 다음에 띄웠다가 다시 짜게 되면 그 슈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 짠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감독위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똑같은 크기로 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팬닝을 했는데요. 이렇게 슈는 꼭지점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꼭지점을 갖다가 물을 묻혀서 없애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슈가 부풀기 때문에 꼭지점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짰는데요. 한 펜을 더 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cm 크기로 그래서 6개씩 한 줄에 6개씩 짜시면 되고요.
슈가 작게 짰다고 해서 더 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슈를 전부 다 팬에다가 팬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팬닝한 상태고요. 지금 오븐에 놓고 구울 텐데요.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슈는 겉표면에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는데요. 물을 아주 흠뻑 뿌려줘야 됩니다. 물이 흐를 정도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스프레이로 슈의 위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처럼 물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슈를 침질시켜 버립니다. 전체 다 물을 부어서 슈가 잠길 정도로 슈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침질을 시킵니다. 이렇게 전체 다 물이 잠겨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도 되고요. 스프레이로 뿌릴 때는 특히 물이 흠뻑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슈는 이렇게 침질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해서 물을 흠뻑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질시킨 요 슈를 갖다가 물을 따라내고요. 이렇게 해도 슈가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침질시켜도 됩니다. 자, 슈는 지금 팬의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이로 뿌린 이 슈도 이렇게 물이 흥건할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오븐에다 놓고 구울 겁니다. 오븐은 지금 위에 온도가 200도, 아랫불 온도가 180에서 지금 예열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오븐으로 가져가서 굽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븐 예열이 됐는데요. 지금 넣으시고 지금부터는 오븐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오븐 문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증기압에 의해서 부풀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간에 오븐 온도를 부푼 다음에 조금 올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슈가 시간이 다 돼서 구워졌는데요. 지금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기 앞서서 슈를 보시면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는데 이쪽에 수분 있는지 없는지 또 만졌을 때 얘가 딱딱한지 아닌지 이렇게 파싹파싹 이렇게 부서지면 슈가 다 익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슈가 다 익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를 가운데를 잘라봤는데요. 이렇게 매끄럽게 안쪽이 거미줄 현상이 없이 나온 이 슈가 호화가 잘 되고 지금 잘 익은 슈입니다. 이렇게 나온 슈는 정상적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갈랐을 때 슈 껍질이 두껍고 안쪽에 약간의 거미줄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호화가 덜 된 반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슈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슈가 잘 되었다고 잘 되어 있는 슈입니다. 네, 지금은 슈 충전물인 카스타드 크림을 만들 텐데요. 카스타드 크림은 우유 1리터에 카스타드 분말 360에서 380 정도 들어가는데 오늘은 380g을 넣고 만들겠습니다. 자, 카스타드 분말을 우유 1리터에다가 넣으시고요. 카스타드 크림이 될 때까지 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림이 될 때까지 골고루 덩어리가 안 생기게 저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크림 집에서 홈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카스타드 크림을 끓여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말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여기다가 생크림을 올려서 1대1로 넣어서 디프로메이트 크림을 넣어서 슈에 크림을 짜면 조금 가볍고 가벼운 식감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슈크림을 넣어서 우리는 시험을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슈크림을 넣으라 그랬기 때문에 슈크림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이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슈크림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슈를 이용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슈를 완성하려고 크림을 충전할 텐데요. 크림은 아까 마찬가지로 우유 1리터에 카스타드 분말을 380g을 넣어서 이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크림을 담아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을 이제 혼자서 하려면 시험 보러 가서 시험장에서 혼자서 하려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크림을 많이 담지 마시고요. 적당히 내 손 앞에 들어올 정도로만 담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손이 커서 좀 많이 담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림을 담을 때는 항상 구멍을 뚫어 놓고 그 구멍 뚫은 데다가 크림을 짜는데 너무 많이 짜도 안 되고요. 크림이 밀려 나올 정도로 짜도 안 되고요. 제가 짜는 걸 한 80% 짠다고 생각하시고 짜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림이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다 차면은 그랬을 때 요거를 그냥 갖다 놓게 되면 묻으니까 이렇게 종이를 가로 2cm, 세로 2cm 자른 종이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서 갖다 놓으시면 제품을 낼 때도 크림끼리 붙어서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짤 때 크림을 80% 정도만 짠다고 생각하시고 짜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짜시면 터지거나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80% 정도 짠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종이로 이렇게 막아서 갖다 놓으시면 깔끔하게 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림을 80% 정도 채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림을 짜다 보면 초보자들은 크림을 짜다 보면 크림이 많이 묻어 나와요. 어디에 묻어 나오냐면 이 모양 깍지 앞에 크림이 많이 묻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묻어 나오냐면 이렇게 짜다 보면 많이 욕심을 내고 짜다 보면 이렇게 묻어 나와요. 이걸 갖다가 또 그 다음에 슈를 짜지 마시고 반드시 닦아내고 슈를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슈 크림이 이거 깔끔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현재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0% 정도만 짜면 항상 짤 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감독위원이 마지막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슈에 크림을 안에를 잘라서 크림을 봅니다. 슈 절 처음에 볼 때는 잘라서 이렇게 내상을 하긴 하고요. 아까 슈가 나왔을 때 자른 것처럼 이렇게 내상을 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슈 크림이 들어가 있는 걸 잘라 봅니다. 자, 슈 크림이 들어간 걸 자를 때 이 크림이 빈 공간 없이 완벽하게 들어갔는지 자, 슈를 잘라보는데요. 완제품을 잘랐을 때 크림이 빈 공간 없이 완벽하게 들어갔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슈가 크림이 빈 공간 없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80%만 충전해도 충분히 슈크림이 100% 안에 다 차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슈크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슈크림 너무 가다하게 넣거나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를 가다하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가다하게 넣으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슈크림이.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벌점이 가해지니까 감점이 되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너무 많이 욕심내서 크림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크림을 80% 정도 적당량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슈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슈를 여러분들 보다시피 80%의 충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위원이 잘랐을 때 이렇게 슈가 꽉 차 있는 이런 슈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